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얼핑TV의 J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GMC의 막내 동생 SUV격인 GMC 터레인입니다. 요즘에 제가 GMC 차량을 하면서 GMC 차량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요, 쉐보레와 같은 수준의 세그먼트를 공유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롱런하는 디자인에 좀 더 강한 차량을 보여주는 브랜드라서 더더욱 더 매력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중형 SUV인 이 터레인은 정말 판매량이 높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침 잠깐 운전하는데 이 GMC 터레인을 적어도 20대는 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2017년도에 런치가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고 하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소개되지 않는 차량이고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 차에 애정이 있는 이유는 이 차의 런칭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2017년도에 런칭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항상 투박하고 남성다움 그리고 오프로드스러움만 강조하는 GMC SUV 라인들의 세련됨이라는 한 획을 그은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서 얼마나 매력적인 차량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항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차얼평TV, 구독과 좋아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항상 투박하고 네모한 디자인을 보여줬던 GMC SUV에서 처음으로 탈피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GMC가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급 차량이 아닌 차량들은 한 세대만 지나도 좀 촌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좀 질리는 모습이 있는데, GMC는 한 두 세대까지 거쳐 올라가도 빨리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이 차량은 많이 날카로움을 강조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랙 외관 패키지를 넣은 차량들은 정말 스포티하기까지 한데요, 원래 GMC가 크롬을 많이 써요. 크롬을 많이 쓰면서 좀 중후하면서도 오프로드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데, 블랙 외관 패키지는 정말 신의 한 수격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촌스러움을 싹 다 빼낸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귿자형 헤드라이트는 터레인에서 처음 GMC의 DNA로 자리 잡은 헤드라이트인데요, 안쪽 디자인도 아주 잘 돼 있고 주간등이 길게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릴이 큽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얼굴이 위로 많이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 인자들을 위로 많이 올리고 턱을 강조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턱 쪽을 많이 강조를 안 해서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범퍼를 훑고 지나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라인이 좀 수평감을 많이 읽게 하면서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디귿자의 헤드라이트가 약간 끝쪽이 위로 올라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드 양옆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 BMW처럼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우락부락한 얼굴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MC 주기는 정말 미국 차량들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모습도 처음엔 굉장히 많이 반했었지만 옆모습도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정말 일직선으로 뻗어져 가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윈도우 트림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부터 이 뒤에 테일게이트까지 연결되는 아주 유선형적인 윈도우 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윈도우 트림으로부터 해가지고 루프탑 스포일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들, 복잡한 라인들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촌스럽게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락부락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너무 예쁩니다. 정말 날카롭고요, 캐딜락이 연상되는 그런 예쁜 사이드미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플라스틱 트림으로 아주 넓게 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스럽고 남성다움은 이 캐릭터 라인 아래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트림들이 굵기만 한 게 아니라 라인이 아주 연결성 있게 잘
돼 있습니다. 앞서 리뷰한 GLA는 플라스틱 트림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세련되지 않은 것을 보여줬었죠. 이 차량은 좀 너무 굵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연결 부위가 상당히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레일도 블랙 외관 패키지를 따라가 가지고 유광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 도어 바디 라인이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윈도우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훤칠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GMC가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휠 디자인인데요. 휠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차량들이 예뻐요. 휠은 18인치에서 19인치, 20인치 휠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차량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물론 데날리에 들어가는 휠이랑 똑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만 톤 분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톤 분배되어 있는 휠이 훨씬 더 예쁘긴 하지만 블랙 외관이랑 깔맛을 하기 위해서 유광 블랙으로 마감이 전부 다 돼 있지만 머신닝 자체는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뒷모습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 바디부가 상당히 빵빵하면서 탑승부랑 포션도 상당히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후미등이 약간 태닝된 부분하고 브레이크 등하고 파티션도 아주 예쁘게 나눠져 있고 디테일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범퍼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어가 아주 잘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앙에 원래 크롬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블랙 유광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래쪽에 아주 세련되게 네모난 배기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배기구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냈는데요. 완성도가 높은 뒷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38리터의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캐딜락 XT5랑도 거의 비슷한 적재 공간을 보여줘서 몸은 작지만 실용성 상당히 많이 챙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다른 중형에 전혀 모자랄 것 없는 그런 길이를 보여주고 넓이도 상당히 많이 뽑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838리터의 적재 공간은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었는데도 하나가 옆에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한 5에서 10cm 정도 공간이 더 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일게이트를 깎아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쿠페형 몸매를 굳이 해놓지 않아도 윈도우 트림 라인으로 스포티함을 많이 살린 몸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적재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아래쪽에 공간을 보도록 합시다. 플로어 공간이 상당합니다. 적재 공간이 왜 크게 책정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4인 가족 장 다 넣고도 남겠다 싶을 정도로 큰 공간을 보여줍니다. 실용성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뒷좌석을 눕히는 원터치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40으로 나눠져 있는 좌석을 따로따로 눕힐 수 있게 이 오른쪽 벽면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면 끝까지 눕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풀플랫을 보여주거든요. 아우디 SUV들보다 훨씬 더 평평하게 눕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그리고 이 차량이 좀 광고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보조석 좌석까지 풀플랫으로 누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재 공간이 한층 더 확장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보조석까지 풀플랫으로 누우니까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작은 몸집을 가진 중형 SUV에 이 정도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차량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갑 오브 갑입니다. 와, 적재 공간 진짜 최고인데요 이거? 자, GMC 터레인의 실내에 들어와 봤거든요. 3년이 훌쩍 지난 차량의 실내라서 그렇게 큰 기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현 세대의 GMC가 보여주는 디자인 인자들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운 재질들을 많이 써가지고 또 고급스러움과 투박함 다 두 마리 잡은 것 같고요. 투박함이 전혀 밉지 않은 브랜드인 GMC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은 대시보드 위쪽이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죽처럼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조 스티치까지 넣어 놔가지고 좀 더 가죽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드린 아카디아와 거의 동일한 것 같은 보조석 공조 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들로 액센트 패널을 넣어놓고 그리고 크롬 액센트 라인을 줬습니다.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듯 하지만 또 3년이 지난 모델임을 또 고려한다면 그렇게 작은 스크린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 세대 G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반응성도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줬었던 조그 다이얼이 또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좀 대칭적이고 그리고 중앙에 버튼들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조그 다이얼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스핀만 되지 이렇게 아래 위로 D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캐딜락보다 나은 점은 여기 백 버튼이 있다는 점이에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백 버튼이 또 이렇게 아래쪽에 센터 콘솔에 있어 갖고 전혀 효용성이 없었던 그런 조그 다이얼이었었죠.
GMC가 외관에서도 크롬 액센트를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실내에서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같은 부분이라든지 액센트 패널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앞자리 히팅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쪽을 보면은 디자인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이 대시보드에서부터 연결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센터 콘솔 좋아하거든요. 콕핏 안정감을 많이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기어 시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 시프터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리도 멀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은 거리도 이렇게 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누르는 버튼도 아니고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야 되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요즘엔 기계식을 넣은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USB-C 포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USB 포트 하나, 그리고 12V 시거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가죽으로 마감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 아주 좋고 느낌도 좋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안쪽에 많은 공간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안쪽에 USB-C 포트가 2개나 더 있습니다. 앞좌석에 USB 포트를 4개나 할애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좌석 디자인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가죽 마감 단아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스티치도 앞에서 본 것처럼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사랑이 핸들에서도 보이는데요. 핸들 안쪽에 무광 크롬으로 굵게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보여주고, 그리고 세련됨까지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물리 클러스터에 한 3.5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린이 좀 작은 건 아쉽지만 아주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앞차 간격이 너무 가까워진다거나 충돌을 우려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앞유리에 비춰가지고 알람을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실내 공간은 좀 부족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2열도 너무 쾌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일단 레그룸을 보시면은 앞좌석을 살짝 당겨 놨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 남습니다. 앞좌석에 좀 충분히 앉아도 레그룸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고요. 주먹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살짝 파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은 윗머리는 괜찮아도 아마 이 사이드 부분에 머리가 닿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좌석입니다. 좌석 디자인 보시면은 이 중앙에 엄청 함몰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쑥 들어가 있고 몸이 좀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이렇게 편안하게 디자인한 차량은 처음 봐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 뒷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왔다는 건데요. 중앙에 한번 앉아봐야지. 근데 이렇게 중앙에 앉아봐도 무릎이 닿진 않네요. 그래서 아이들 앉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앙에 이렇게 암레스트 다는 부분이 너무 불룩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중앙에 앉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센터 콘솔 디자인은 무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USB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투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가정용 컨센트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랩탑도 할 수가 있고, USB 포트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 차량은 앞에도 지금 4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2개가 더 있고, 그리고 가정용 콘센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안에는 7개의 디바이스가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차량은 4륜구동의 지상 정고도 낮은 차량인데 중앙에 트랜스미션 센터 터널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차는 또 처음 보네. 이 차가 한국에 안 들어가는 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국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형 SUV인 GMC의 터레인을 오늘 보게 됐었는데요. 길에서 봐도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제가 런칭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애착이 많이 가는 차량이긴 한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특히 실용성에서는 갑 오브 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완성도가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차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GMC는 특히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2.0 터보 엔진을 얹은 매무새도 아주 잘 잡혀져 있고 짜임새도 아주 잘 잡혀 있는 이 GMC 터레인을 또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꼭 소개시켜드린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 빠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차량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펙하고 운동 성능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